오늘은 미래 인터넷 아키텍처와 특히 그 이론적 어프로치, 그 수학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를 처음에 말씀드리면 이제 인터넷 아키텍처, 도대체 인터넷 아키텍처가 뭐냐, 이 히스토리라든지 어떤 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는가, 또 어떤 프린시플에 기반하고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클린 슬레이트 어프로치, 인터넷의 변화, 그로 이제 생긴 이제 문제, 또 어떤 한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 대응하는 이제 퓨처 인터넷 아키텍처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Theory of Network. 인터넷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 접근이 있는가, 어떤 매스매티컬 툴이 있고, 프레임워크가 있고,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그 미국 NSF 주관으로 Network Science and Engineering Council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 에이전다를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래 인터넷 연구회에서 가까운 장애는 테스트베드가 없는 것이고 먼 장애는 이론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돌리긴 돌리는데 저걸 어떻게 돌리는지 왜 사고가 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좀 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작업이 상당히 오래 진행됐습니다. 그래, 국내에서 아무래도 이런 걸 하게 되면 수리과학연구소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 인터넷은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이 잘 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 30년 쓰거나 저게 하이테크 같이 보여도 한 30년 전에 만든 겁니다. 저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고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기존 거하고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고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호환성 유지할 필요 없이 정말 백지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움직임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래 인터넷이 나왔고 지금은 뭐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국내에서도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키텍처가 뭐냐 그러면 아키텍처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을 가이드하는 프린시플이나 이제 베이직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위에서는 이제 리콰이먼트에 의해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결정되고 아래 메커니즘에서 실현됩니다. 이 바운더리가 좀 애매합니다. 특히 메커니즘하고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바운더리가 더 흐립니다. 인터넷이란 게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자라온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아키텍처라는 게 미리 포멀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완전히 포멀하게 써서 한 거는 아주 뒤에 공식화됐습니다. 88년인가 됐습니다. 한 10년 넘어서 저게 이제 포멀라이전 작업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키텍처 같은 거를 이제 컨셉추얼하게 메타포로 얘기하면 이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거는 많은 기둥을 이용해서 지붕을 받치죠. 그 다음에 이제 고딩 양식이 돼서 플라잉 버추리스라든지 아치를 쓰게 됩니다. 르네상스에 와서 이제 도움이 다시 사용되게 되고 현재는 이제 옛날 고전적인 아키텍처와 완전히 새로운 글라스 아키텍처가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래 인터넷에서 아키텍처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마지막 같이 잘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뭔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 수학 쪽에서 이제 아키텍처 그러면 그래프 세어리를 많이 쓰니까 그 모양, 스트럭처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그 스트럭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트럭처와 그 네트워크가 그 제공하는 펑션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다루는 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어떤 엔터티들이 네임하고 그 엔터티를 어떻게 이름 지어질 것인가, 이런 걸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밍, 어드레싱, 그리고 나우팅. 네임이라는 건 자기가 누구라는 걸 표시하는 거고 아이덴티파이고, 어드레싱이라는 건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라우팅이라는 건 어디 있는 존재한테, 엔터티한테 패킷을 보내든지 연락을 하든지 하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스테이트. 예를 들어 어떤 편지를 전하려고 그러면 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에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누가 그걸 관리하고 누가 존재하는가. 스테이트를 보내는 사람이 다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네트워크가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걸 문제가 돼야 됩니다.
또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을 어디에 분배해서 네트워크를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자원, 밴드위스라든지 컴퓨테이션 파워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특히 실제 망에서 구하는 시큐리티가 중요한데 시큐리티는 어떻게 구역 지어지면 누가 그걸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해서 잠깐 인터넷이 인터넷 아키텍처가 발전해 나온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1960년대 패킷 스위칭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화망에 서킷 스위칭을 썼는데 그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 나왔죠. 그 다음에 69년에 아르파넷이라고 처음에 이제 패킷 스위칭이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년에 여러 가지 패킷 스위칭을 연결하기 위해서 빈 서프하고 로버트 칸, 주로 이제 인터넷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TCP/IP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파에서 미국에서 이제 국방성 연구소인데 그쪽에서 이제 리서치 프로그램이 돌아갔고, 83년에 아르파넷이 TCP/IP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에 월드 와이드 웹이 나오면서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폰 시스템입니다. 최초의 네트워크는 이제 폰 시스템인데, 폰 시스템은 끝에 있는 전화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 거는 사람하고 전화 받는 사람하고 사이 패스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패스가 형성되면 전화를 걸던 안 걸던 그 패스는 항상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패스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패킷 스위치라는 개념이 서킷, 네트워크에서 그 엔드단으로 관심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를 보낼 때 서킷을 이용해서 그 서킷의 데이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보낼 데이터를 조각조각 나눠서 한 조각조각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낼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를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한 조각씩 보내면 한 조각씩 이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조각이 전달될 때는 이제 옆에 사람한테 전달하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다시 옆에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게 되는 이제 폴 바란이라는 사람하고 랜드에 있던 도널드 데이비스 그리고 레오나르드 클라인로크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는 당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한테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당시에서 이제 네트워크상에 이제 버퍼를 놓는다 이런 걸 할 때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폴 바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국방성에서 처음에 네트워크를 놓는다 그랬습니다. 뭐 디펜스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에서 네트워크를 놓는다 그랬는데 하도 저항이 많으니까 그 바란이 그걸 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쪽에서 그 비협조적인데 네트워크를 만들다가 이게 안 돌아가면 아예 아이디어가 죽을 테니까 접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아르파넷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법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유명한 제록스 파크에 가서 퍼스널 컴퓨팅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런 구이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당시 다르파에서 그 연구 책임자로 있었는데 당시 아르파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가 대단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아르파 돈을 받아서 이제 컴퓨터들을 학교들마다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학교들마다 컴퓨터를 쓰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학교들마다 컴퓨터를 사줄 게 아니라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서로 모아서 같이 쓰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책임자한테 가서 한 15분 만에 100만 불을 받아서 그걸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이 사람이 컴퓨터가 당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넘버 크런치고 이게 완전히 그 숫자 계산하는 거였는데 그 비전이 있었어요. 68년 당시 이제 컴퓨터에서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서 그 MIT에 있던 사람을 레리 로버트라는 사람을 갖다가 앉힙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끼리 네트워크를 연결하라 그러니까 레리 로버트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옛날에 했던 패킷 스위칭 개념을 갖고 옵니다. 서킷 같은 경우는 패스가 한번 열리게 되면 데이터가 가든 안 가든 패스는 항상 열리게 됩니다. 대화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데이터가 보통 균일하게 가니까. 근데 컴퓨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한 번에 버스트하게 딱 가고 줄고 딱 가고 주니까 서킷으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패킷 아이디어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을 모아서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연결할까 하니까 처음에는 컴퓨터를 이제 직접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웨스 클락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지 말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전용 컴퓨터를 따로 두자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라우터의 그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BBN 지금도 그 뭐죠? 지금 제니도 BBN에서 관리하죠? BBN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인터페이스 메시지 프로세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 라우터를 만듭니다. 허니얼 컴퓨터를 가지고 라우터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UCLA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노드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모난 상자로 되어 있는 게 각 그 학교에 있는 컴퓨터들이고,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그 라우터들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얼마나 주먹구구로 됐냐 그러면, 처음에 만드는 거는 라우터 사이에, 인프 사이에 패킷이 왔다 갔던 거만 만들었지, 실제 호스트끼리 어떻게 할지는 전혀 만든 게 없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보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인프가 왔으면 돌려야 되는 사람은 대학원생들이죠. 그 대학원생들이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걸 전혀 돌릴 그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돌릴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호스트 네트워크 워킹 그룹이라는 게 생기고, 이게 이제 지금 인터넷 프로토콜을 만드는 ITF하고 RFC 시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 컨트롤 프로토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트하고 호스트 사이에 이제 프로토콜이 생겼죠.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전혀 뭐 아키텍처를 가지고 설계한 게 아니라 그냥 자라왔다고 하는 게 훨씬 적절한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임시고 조금 있으면 전문가들이 와서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전문가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를 만든 게 썼던 게 이제 리모트 로그인하고 파일 트랜스퍼를 썼습니다. 인터넷이 처음에 저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점점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패킷 네트워크가 아르파넷도 있고 또 패킷 라디오 넷도 있고 또 새틀라이트 넷도 패킷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연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걸 연결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TCP/IP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TCP/IP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빈서프하고 보칸이 TCP/IP를 만들어서 이거를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시면 TCP/IP를 만든 이유는 기존에 있는 패킷 스위칭을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IP 패킷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키텍처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틀렸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당시에 기존에 있는 걸 딱 백지에서 밀어버리고 최상의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들겠다 그러면 다른 게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TCP/IP가 나왔고 저 상태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와이드, 그 다음에도 이제 인터넷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 이제 팀 버너스리가 저걸 이용하기 위해서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넷스케이프에서 보통 사람들도 쓰기 시작해 브라우저가 나왔습니다. 넷스케이프. 그 다음에 이제 서치 엔진까지 나오니까 일반인들도 다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네트워크라는 건, 네트워크 아키텍처라는 거는 보통 리퀘어먼트, 이 네트워크가 뭘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TCP/IP가 만들어진 거는 기존 네트워크를 잘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상의 성능을 가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유니파이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겠다 했다면 다른 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패킷 스위칭을 해서 네트워킹을 하고요. 서로 다른 서브넷 사이에서 어떤 게이트웨이를 줍니다. 게이트웨이를 줘서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연결하는 거.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인캡슐레이션 시작해서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커먼 IP 레이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레벨 고립니다. 처음에 서바이빌리티 사고가 안 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타입 오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여러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전화망호 관리 그 공통 매니지먼트 엔티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매니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니지먼트가 분산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쌓아야 된다. 그리고 6번 같은 게 이제 인터넷에 붙기가 쉬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야 된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아키텍처 리퀘어먼트가 중요 순서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건 당시에는 별로 중요한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아키텍처 같은 데는 이제 돈 받는 메커니즘이 거의 없습니다. 저것도 바뀌었으면 또 바뀌었겠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 아키텍처 프린시플이라고 대강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패킷 스위칭, 그리고 데이터그램, 글로벌 어드레싱, 레이어드 프로토콜 스택, thin waste, end-to-end argument, transparency, routing, legend, congestion 이 정도 대강 뽑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패킷 스위칭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조그만 패킷으로 나눕니다. 패킷 안에는 그 데이터를 그 끝까지 보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각 홉 바이 홉, 각 홉 바이 홉마다 홉 바이 홉으로 그 넥스트 홉에 전달해서 그걸 전달해 줍니다. 그 재밌는 게 이거는 커넥션이 있습니다. 패킷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는 커넥션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내면 가르게 되는 겁니다. 서킷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서킷을 만든 다음에 보낼 수 있는데 패킷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내면 됩니다. 이게 또 좋은 점이지만 또 나쁜 점 같은 경우는 스팸을 못 막습니다. 이게 이제 유니버셜 데이터그램에, 그러니까 모든 패킷은 어떤 데이터그램에 들어가는데 데이터그램에는 헤더하고 페이로드가 있습니다. 페이로드에는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 단에 쓰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헤더에는 그 처리에 필요한 거, 주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어드레싱. 인터넷은 IP 주소가 하나 있는데 이게 글로벌리 유니크한 IP 주소입니다. 이게 있으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패킷이 전달이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당시에는 이걸 쓸 때는 이게 대형 컴퓨터였거든요. 그 대형 컴퓨터였으니까 대형 컴퓨터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기들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움직이죠. 그럼 인터넷 기기가 움직이면 자기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있습니다. 기기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기가 움직였으니까 위치는 바뀌었어요. 어드레스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어드레스를 옛날에는 글로벌 어드레스를 가지고 아이덴티티하고 로케이션을 같이 표시하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또 지금 현재 와서는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레이어드 프로토콜 스택. 인터넷 같은 경우 이제 펑션이 있으면 펑션을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통신 펑션을 나누는데 펑션을 나눠서 그 레이어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각 통신의 펑션을 나눠서 처리하고 각 레이어들은 서로 상대 엔터티하고만 통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사이에서는 IP 단에서는 IP 단하고만 얘기하면 되고 그 밑에 단에서는 전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이어링 실제 메커니즘은 패킷에다가 다시 그 위에 패킷을 덮어 씌우는 그런 식으로 작용이 됩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IP가 thin waste가 됩니다. 저게 이제 common entity가 돼서 모든 걸 묶어지는데 그건 이제 최대한으로 모든 거를 다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만 넣었습니다. 그걸 복잡하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end-to-end argument. end-to-end argument 좀 애매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위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수행해야 되는 펑션을 어디서 수행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그 끝에 갖다 놔라. 호스트에서 한다. 이게 이제 end-to-end principle입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게 당시에는 만들어놨는데 이게 참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호스트는 계속 바뀌는데 네트워크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요즘은 좀 바뀌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인 네트워크상에서 넷박스라든지 파이어월이라든지 이게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페어런시. 네트워크가 이제 패킷이 가게 되면 그 보내는 곳에서 받는 곳까지 중간에서 네트워크가 원래는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같은 경우. 라우팅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간에 라우터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그 패스를 찾아냅니다. 그래프 세어리 보게 돼도 이제 그래프만 알게 되면 쇼티스트 패스 찾아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펑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누가 알아서 해주는 그 중앙 관제 장치가 있는 건 아니고 각 라우터별로 이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전. 실제 망을 돌리게 되면 이거를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일단 KT망 같은 KT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오토노머스 AS라고 나누고 그 안에서는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이 돌아가고 그 AS 사이에서도 또 이제 하나 라우팅 프로토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라우팅이 가고
컨제스션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보낼 때 이제 중간에 패킷을 보내고 중간에 패킷이 컨제스션이 생기면 패킷을 좀 더 적게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 네트워크 장비에 버퍼를 넣어서 그 컨제스션이 생긴 경우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대강 프린시플이라는 건 받을 때는 웬만하면 받아주고 보낼 때는 철저하게 해서 보내자. 이렇게 해서 좀 주먹구구식이지만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인터넷 그 설계할 때 그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거, 시큐리티, 모빌리티, QS, 어카운팅, 매니지먼트 앤 컨트롤 이런 거는 설계를 안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연구자들끼리 만든 거니까 시큐리티라는 게 필요가 없었죠. 그 대형 컴퓨터니까 움직일 필요도 없고 QS는 뭐 리모트 액세스닝 같은 거니까 뭐 리얼타임 서비스니까 별것도 상관없었습니다. 돈 받는 것도 정부에서 대주는 거고 그리고 매니지먼트 앤 컨트롤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인터넷이라는 건 지금 컴퓨터가 저럴 때 만들어진 겁니다. 디바이스도 새로 만들어졌죠. PC, 셀룰러, 그리고 이제 머신하고 센서까지 집어넣는다 그러죠. 그리고 와이어리스나 옵티컬 같은 게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멀티미디어, 리얼타임 멀티미디어 서비스 같은 거는 당시에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올지는 몰랐죠. 그리고 이제 룰 리퀘어먼트가 생겼고,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믿을 수 있었는데 믿을 수가 없고, 옛날에는 이익을 생각하는 R&D였는데 지금은 돈 받고 팔죠. 돈 받고 그 서비스를 팔죠. 그리고 유저 같은 경우도 웬만큼 자기가 쓸 수 있는 리서처였는데 커스텀으로 바뀌었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재밌는 게 옛날에는 호스트 오리엔티드 있는데, 그러니까 호스트 바이 호스트 통신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인터넷을 데이터 받는 데 씁니다. 커뮤니케이션 모든도 엔드-투-엔드였는데 지금은 이제 중간에서 게이트웨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아키텍처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시큐리티가 인터넷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최신 기술 같아도 지금 스팸 없는 이메일을 못 만듭니다. 그 이제 컨트롤 매니지먼트 저 사고 많이 납니다. 인터넷에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매니지먼트가 잘못되면 사고가 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가 2시간인가 이쪽 서비스가 안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파키스탄인가 유튜브를 막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 하나 컨피규레이션 한 게 그게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에 망이 섰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레이밍 라우팅 예를 들면 뭐라 그래야 되나 아까 모빌리티 할 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있었는데 로케이션이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엔드-투-엔드 프린시플. 지금 같은 경우는 파이어월이나 넷박스 이렇게 돼서 많이 중간에 깨졌습니다. 모빌리티도 문제가 되고요. 프리딕터빌리티하고 로부스티니스. 인터넷은 지금 성능이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은 것보다 성능이 예측이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같은 걸 돌릴 때 어떤 때는 1초에 걸리고 어떤 때는 1분에 걸리는 것보다 항상 10초에 걸리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딕터빌리티가 안 됩니다.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팅 같은 경우에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로부스티니스, 인터넷 같은 경우에 저게 웬만하면 사고가 안 나는데 사고가 나면 드물지만 아주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부스트 앤 프레자일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 트랜스포트가 지금 TCP/IP가 괜찮게 됐지만 TCP/IP가 지금 TCP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는 1기가 넘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만약 여기서 한 10테라 정도를 서울에서 대전까지 보내려고 그러면 하드를 차에 싣고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제일 소편할 겁니다.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이코노믹 바이블리티 이것도 큽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지 망을 깔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피케이션. 제일 심한 문제는 이게 문제도 문제인데 문제를 고칠 그게 안 보인다. 화석화돼 있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 스위칭 같은 경우도 인터넷 아키텍처 바뀐 게 패킷 스위칭 같은 경우가 뭐라 그래야 되나 엔드 단에서는 좋았는데 코어 단에서 대용량 보낼 땐 서킷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유니버셜 데이터그램은 지금 같은 데이터그램을 하나 썼는데 센서 같은 경우에도 저런 걸 써야 되는가? 예를 들어 IPv6 같은 건 40바이트인데 그게 괜찮은가? 또는 글로벌 어드레싱, 레이어드 프로토콜 스택. 레이어드 프로토콜 스택이 플렉서빌리티나 호환성은 좋은데 저렇게 되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레이어 옵티미제이션 하는데 성능은 올라가겠지만
그 성능은 올라갔지만 플렉서빌리티나 호환성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end-to-end 아규먼트죠. 어떻게 할 건가? 트랜스페어런시, 뭐 라우팅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뭐 아키텍처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키텍처가 지금은 화석화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가는 게 낫다. 이래서 이제 클린 슬레이트 어프로치가 나왔습니다. 많이 들으셨고 지금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쪽에서 이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처 인터넷 리서치 에리를 대강 정해보면 처음에 이제 아키텍처, 메타 아키텍처 관해서 아키텍처란 무엇이냐? 그 버추얼라이제이션,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화두고, 그 아키텍처, 멀티 아키텍처, 아키텍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메커니즘, 어떤 구체적인 펑션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크립토 제너레이터 아이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인터페이스가 없는데 자기 이름만 있으면 자기 어느 정도 시큐리티가 보장되는 이런 거라든지 뭐 DHT, 스왑, 그리드 라우팅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는 리얼 월드 인터넷에서 실제 사이버 월드하고 피지컬 월드를 같이 묶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재밌다기보다 관심 있는 게 theoretical foundation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Theory of Network Computing이라든지 Network Science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NetSE에서 저 지니 파인드를 관장하는 곳인데요. 리서치 에이젠더가 2009년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현재 그 단기간에 가장 큰 문제는 테스트 베드가 없는 거고 장기간에 가장 문제는 이제 세오레티컬하게 전혀 모른다. 저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보다 나은 네트워크 디자인을 위해서는 theoretical foundation이 필요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 퀘스천이 우리 그 복잡한 컴플렉스 네트워크를 이해해서 보다 낫고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언스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되면 어떤 현상을 오브저브하고 거기서 이걸 해석하고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이 맞는지 밸리데이트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네트워크 사이언스에서 보게 되면 한 모델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트나 컨트롤까지는 아직 멀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리커멘데이션이 나오기를 라지 스케일하고 로부스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든 성질을 가진 인터넷을 구성할 수 있는 그 theoretical한 어떤 기반을 세우자 이런 게 이제 리커멘데이션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로비스트 앤 프레자일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별로 사고가 안 나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카타스트로프가 크게 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그 사회 핵심 인프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heory of Network Computing하는 네트워크 사이언스에서 미국 쪽에서는 작업이 꽤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2002년에 Large Scale Communication Network 워크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UCLA IPAM이라고 Institute of Pure and Applied Mathematics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처음 간 곳 그 전부터 작업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랑 수학자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어떻게 세우리를 세울 수 있겠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작업이 있었을 텐데 인터넷 매스매틱스 그래서 이제 저널도 나오고 이제 페이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페이퍼인데 Mathematical Theory of Internet Architecture 그래서 이런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저건 아마 Functional Decomposition에 대한 거고 저것만 있다고 다 되진 않겠지만 그 작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서치 챌린지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저쪽에서 미국 쪽에서 특히 하는 게 지금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옛날에 전자기 쪽으로 보게 되면 개구리에서 그 개구리 다리에 그 전선 갖다 대고 보는 정도인데 그거를 이론적 배경을 쓰여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게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라이트 스케일 네트워크의 언더스탠딩을 하고 거기서 이론적 배경을 세우고 테크놀로지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를 세우고 그 새로운 그 서브스트레이트 어떤 걸 실제로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걸 만들겠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서치 에이전더가 아직까지 저게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네트워크 컴퓨팅에 대한 세오리를 세운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알고리즘 많이 돌렸지만 실제 컴퓨테이션 세오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그 튜링 머신 나오기 시작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야지 이제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는가? 특히 그냥 스트럭처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컴퓨팅 펑션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튜링 머신 포 네트워크. 그 이제 네트워크에서 어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PMP 프로그램에 네트워크에는 어떤 게 있겠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 저기 뭐 MP 컴플리트 같은 그 리덕션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장기간에 걸쳐서 인터넷이란 네트워크가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린시플을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 메소드에 대한 프린시플. 그 실제 돌아가는 네트워크 뭐라 그래야 되나? 엔지니어링 걸 하게 되면 꼭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 트레이드 오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레이드 오프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하면 시큐리티가 문제가 납니다.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맞춰야 되는데 이 트레이드 오프를 잘 맞추면서 그걸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는 그런 디자인 메소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같은 프로토콜 레이어링에 대해서 새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먼 매스메티컬 랭귀지 이런 걸 만들겠다. 지금 네트워크가 인터넷에서 나오겠지만 또 다른데 우리 인간 생활에서 네트워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생물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서 새로운 매스메티컬 랭귀지를 만들어서 그쪽과 뭐라 그래야 되나? 소통을 돕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리서치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람이 울람입니다. 스타니슬라브 울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순수 수학자입니다. 폰 노이만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핵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핵 개발했던 거 텔러 박사가 냈던 아이디어가 안 돌아가는 걸 보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수도 폭탄이 가능하게 됐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게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과학연구소나 수학하시는 분이 좋은 아이디어, 아까 같은 경우 이제 네트워크에서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걸 나서 뭐 좀 새로운 이론적 배경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회사 쪽에서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